네,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끝이 납니다. 이벤트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이틀간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 카드가 터져 나오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1983포인트 어제와 비슷하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어제 종가에 다소 밀렸던 코스피 시장이 오늘 다시 힘을 냈다라는 점에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위안이 많이 받은 것이 바로 코스닥입니다. 이틀째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1.4%가량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를 다시금 복귀하는 움직임인데요. 앞으로의 지속성 여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의 325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매도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정말 다행인 것이 기관의 매도가 멈추고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기관이 291억 매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어제 종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어제 800억 이상 매도를 기록했던 기관의 매도가 마지막에 다소 줄어들면서 마무리가 됐었다는 것. 어제 저가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유입이 됐다라는 점이 오늘 기관의 매수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376억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대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 넘는 약세, 현대차도 오늘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17만 4천 원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69%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조정이 큽니다. 2%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26만 3천 원. SK텔레콤은 1% 이상 오르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삼성생명, 오늘 LG화학 같은 종목들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다음 카카오, 셀트리온, 동서가 모두 1%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컴투스가 4% 이상 오르면서 이제 19만 3,600원까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메디톡스, CJENM, 이오테크닉스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CJ오쇼핑이 1%대 조정, 내추럴엔도텍은 오늘도 상승을 하면서 7만 원대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2.8%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반도체가 2.4%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 가운데는 오늘 금융지주사를 눈에 띄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금리 인하 카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금리 인하가 나오면은 이 관련주들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요.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 부각되면서 이 금융주들, 지주사들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5%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가 3%대 오르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더 이상의 금리 인하할 거는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제 화학업종의 엄연한 탑픽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2.78% 오른 20만 3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원가 하락,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제품의 다양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LG화학 말고 롯데케미칼을 화학업종의 탑픽으로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승승장구하는 움직임, 최근에 시작이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움직임이 연출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원유 재고가 증가한단 말은 유가가 또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때문에 이틀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4.7% 오른 8,740원.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오늘 대한항공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창해에탄올 확인해 봅니다. 오늘 10%대 급등세를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31,350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류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고 베트남에 진출을 한 데 따른 수익 개선 기대감도 함께 더해지면서 주류 업체 가운데 창해에탄올이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파트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모듈의 고사양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론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오늘 2.75% 오른 14,900원대 기록하고 있고 해성옵틱스 같은 종목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내는 업체들 대부분 오르고 있는 하루입니다. 시장 분위기 살펴드렸고요. 이번에는 3일의 마감 전략 함께하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수주산업에 대한 단기 대응 그리고 IT 업종의 관심은 지속하자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이호금 파트너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으로 밝혔습니다. IT, 화학주에 관심을 갖자.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코스피 197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상승 전략을 세우는 게 유효하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감 중계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 지점 고윤기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스피 예상체결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일 코스피는 미국 증시 하락 마감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호재에서 가장 큰 호재를 기록을 한다면 역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의 기준금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과 더불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들이 좀 높아지면서 그것이 호재로 상승세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상승의 어떤 기대치는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오늘이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어떤 상승 속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증권, 은행, 건설 업종이 중심이 돼서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체결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짓누르던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되면서 코스닥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1.4%면 정말 강한 오름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상체결 지수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금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27포인트, 한 8포인트 정도 상승으로 장을 마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놓고 본다면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다 상승 마감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출판, 맥제, 목재, 섬유, 의류, 운송 업종들이 하락 마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종목, 양지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유 없이 상승한 종목이었고, 신라섬유 또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했던 종목이었는데 금일 하한가 부분까지 갔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오늘 코스닥의 대부분의 업종은 상승으로 마감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갤럭시 S6에 대한 그 효과가 IT 부품주뿐만 아니라 그동안 주춤했었던 모바일 게임주, 모바일 결제주, 그리고 이제 또다시 제약바이오 관련 주들까지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왔다는 점은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 마감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양호한 모습이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는 조금 주춤한 반면 코스닥은 강한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아직 매기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 지수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종가 이제부터 확인해 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3월 10일 목요일 증시가 이제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빨간불, 선물시장까지 상승세로 마감이 될 것 같네요. 월요일, 화요일 분위기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수요일까지도 마찬가지였죠.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타나고요. 금리 인하 카드, 한은에서 나온 이 카드가 시장을 받쳐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쿨러플 위칭데이를 맞아서 지금 종가 부근에서 상당히 밀리면서 또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49% 밀리면서 1971선까지 코스피 지수가 내려갑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까지 동시호가 상황에서 좀 지켜나다가 만기일에 여러 가지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지킵니다. 1.38% 오른 628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합니다. 코스피 현재 마감 상황 곧바로 지금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성 팀장님. 자, 코스피가 지금 후반 들어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가 동시호가 이전까지는 상승세였는데 지금 0.5%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락의 이유를 살펴보자면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라는 수급적 이슈를 탈피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삼성전자가 1.8%, 그리고 현대차가 2.5%, 그리고 포스코가 3%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선물옵션 동시만기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의도적인 지수 맞추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코스닥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 정도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동시호가 들어가고 난 이유라든가 동시호가에 대한 어떤 변동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또 하나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한 게 0.7%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코스피의 하락폭보다 코스피 200 지수의 하락폭이 컸다라는 점도 역시 선호오션 동시 만기에 대한 어떤 코스피 200의 의도적인 지수 맞추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좀 섣부른 이야기지만 내일은 바로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거래 대금이 무려 6조 이상 일어난 것도 지수 맞추기에 가장 단편적인 면을 보여줬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 종목들 간단히 살펴본다면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한미약품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었는데 폐암 신약 임상 이상 실시에 의해 신약 개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현대시멘트도 최대 주주가 바뀐 이후에 4%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을 했던 한전산업은 오늘은 다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3% 가까운 반등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원유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원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 더 이상 원유를 비축할 만한 장소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축이 그만큼 많이 돼 있는 상황, 즉 그만큼 원유에 대한 소비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원유의 하락 속도가 더 나타날 가능성에 아시아나항공이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증권과 건설업종, 그리고 증권과 건설업종, 금융주가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부터 자세하게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38%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를 기록을 했지만 결국엔 코스닥은 매수를 유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떤 종목들 특징적으로 나타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금일 코스닥은 8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628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한테 조금 미안할 정도로 코스닥만 오르는 그런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3%, 통신 서비스 업종이 2.9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으로 살펴보게 되면 KG 이니시스,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인증과 같은 그 핀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다우데이터는 7.26% 상승을 했고 KG 이니시스 또한 오늘 1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크게 상승한 종목이죠. 최근 들어서 모바일 게임 썸머너즈 워가 업데이트를 통해서 매출액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컴투스가 4.31% 상승하면서 또다시 19만 원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게임빌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요. 액터즈 소프트가 5%의 상승세, 그리고 넥슨GT 또한 오늘 4%대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램시마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기간 조정이 나왔었는데 금일 21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은 향후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그런 이슈에 있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 메디아나가 9% 이상 급등하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IR을 앞두고 있는 루티노닉 또한 7%대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오늘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들이 연일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스트아시아 홀딩스가 또다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였고 웨이포트도 상한가, 차이나 하오란이 오늘 7.53%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로 있던 종목들은 창의 에탄올 또한 우호적인 그런 실적과 함께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10%대의 상승세가 나왔고요. 경매 시장에 대한 꾸준한 성장세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서울옥션이 6%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 마감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볼 텐데요. BS투자증권 투자전략부 박상규 설명위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나요? 예,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4% 상승한 18,991엔으로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엔화 약세 흐름을 반영하며 수출주 중심 실적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엔달란유는 최근 달러 강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121.5엔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헬스케어가 2%가량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 하락을 반영해 0.5%가량 하락한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4% 상승한 3,33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 통화당국의 추가적인 완화 조치 기대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금일 치엔잉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디플레 압력이 계속 증가한다면 기준금리뿐 아니라 지준율도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의 추가 정책 기대감을 높인 바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화정책 기대감을 반영해 금융업종이 4% 이상 상승하는 등 IT와 헬스케어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해종합지수 오늘 1.5%대 급등 양상을 나타내면서 마무리로 가고 있는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만나봐야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마지막에 외국인들의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종가에서 결국은 의도적인 지수 맞추기에 지수가 좀 밀려버렸던 상황이지만은 안에 내용은 그다지 나쁘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SK텔레콤과 SOI를 중심으로 삼성화재와 삼성전기, SK하이닉스,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금일 기관은 삼성 SDC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투신건이 1,5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1,360억 이상 매수를 나타내면서 삼성 SDS 저가 매수를 유입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삼성화재와 우리은행, 기업은행, 삼성전기 순으로 매수세가 나타났고, 반면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 SDS와 현대차,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유야, 한국전력 순으로 나타나면서 시총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매도가 조금 출회됐고요. 반대로 금일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와 포스코, 삼성전자, 한국전력,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SK텔레콤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집중됐다는 점이 오늘 의도적인 매도 물량 출회로 인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의 효과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전혀 만기의 영향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금일 일단 코스닥의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매수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와 그리고 외국인의 약간 조금 집중되는 그런 어떤 편중된 그런 매수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 오늘 98억을 넘게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IT 부품주라고 할 수 있는 파트론을 37억 원, ISC를 31억 원,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그리고 KG 이니시스, 세코닉스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 반도체를 40억 넘게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파티게임즈, 게임빌, 창해에탄올, CJ ENM 순으로 오늘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컴투스를 90억 넘게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서 기관이 매도한 창해에탄올을 43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리콘웍스, 이라이콤, KG 이니시스, 내추럴 엔톡텍까지 각기 순으로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셀트리온을 59억 원 넘게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파라다이스가 26억 원, 파트론 23억 원, 데브시스터즈 17억 원, 원익 IPS 16억 원 순으로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의 어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분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외환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장중에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컸습니다만 결국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전해주시죠. 네, 역시 오늘 금리 인하, 깜짝 금리 인하까지 이야기가 있었고, 역시 외환시장도 상당히 지금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페리티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리티 환율은 뭐냐면 이제 1대1로 거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이제 외신 보도에서 유로화와 달러가 페리티 환율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유로화가 어제 또 다시 한번 거의 11년 만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수치를 보시면은 유로가 지금 6월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547 정도 지금 호가하고 있는데, 이 정도 가격이 이제 달러 가격하고 1대1로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고, 유로는. 그리고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주간 단위로도 3% 넘게 올랐고, 월간 단위로도 10%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계속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은 페리티 환율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런 페리티 환율의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깜짝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뉴질랜드가 동결을 했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 신흥 국가들이 전부 다 환율을 내리고 있는 그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당분간은 달러 강세 그리고 신흥국 환율을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126원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넘었는데 1,15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환율 동향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시장에 대한 전략 수업을 자릅니다. 코스피가 오늘 일단 하락한 것은 만기일의 영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장 반등의 의미를 좀 두고 계신데요. 디테일하게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일단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조정의 끝이 났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21선도 이탈하지 않은 상태. 오늘 잠시 효과를 내서 21선이 이탈됐다고 한다 하지만은 오늘은 말 그대로 의도적인 그런 부분이 감안했다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코스피는 조정이 마무리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역시 조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경제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감들은 있다라고 하지만은 유동성 이후에 다시 모멘텀을 받는다라면은 결국 경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유럽은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조정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정의 어떤 이유를 찾아내서 조정을 잠시 만들어냈다가 재차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국내 증시 역시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와는 다르게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하 관련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증권주랑 건설주가 바닥 탈피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추가적인 상승,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비단 증권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거래 대금이 5조 원을 넘어가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증권사 수익 개선에서도 역시 나타날 가능성, 즉 유동성 확대와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고요. 이제 건설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증권주랑 건설주의 참여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코스닥 1% 이상 오르면서 반등의 기틀을 그야말로 마련을 했습니다. 조정이 아주 짧게 끝나는 코스닥 시장인데요. 어떻게 전략 세워야 할까요? 네, 코스닥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등의 발판을 만들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화면 보면서 우리 수급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급 일단 기관과 외국인 같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후 들어서 약 2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일자별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우리가 조금 기관 쪽에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죠. 투신권과 기금. 아직 그동안 매도 규모에 대비해서는 아직 기금이나 투신권에서는 아직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부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 오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빨간 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인데요. 2월 9일 날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찍고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 마찬가지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1선을 한번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갤럭시 S6에 따라서 호조세에 따라서 IT 부품주까지 지금 매기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2위인 셀트리온까지 지금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버텨주고 중소형 그러니까 중위권에 있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오게 된다면은 코스닥은 조금 더 갈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섣부르게 조정을 논하기보다는 일단은 즐기시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시장 마감 상황 확인해 봅니다. 오늘 와우넷 송병준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혜주입니다. 선물시장도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커졌습니다. 결국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어떤 흐름 나타내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3월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일단 한 달 이제 첫 달을 마감한 날이었는데요. 우리 선물은 전일 대비해서 0.65p 하락한 251.19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들은 최대 수익 구간에서 결제를 받으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전일 이 시간대 말씀드리기에 선물은 25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 싸움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물을 좀 조심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동시효과 때 결국은 프로그램 매물이 한 2천억 원 이상 크게 출해야 되면서 지수가 동시효과상 250.28로 코스피 지수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250에 대해서 지지권은 여전히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이 일단 나왔다. 그리고 제가 방향성을 본다라면 만기 이후의 반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 전까지는 약세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쪽의 뷰를 좀 낮추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 일단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250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한다라면 일단 254로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내일장에서 다시 한번 재차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또 재차 진행이 된다면 일단 시장 한동안 또 시어 숨고르기 장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내일까지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하시고,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좀 명확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송병준 파트너와 함께 선물시장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퍼플 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유한타증권 골드목동 지점 고윤기 대리님도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프로그램 내내 소개됐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부터 확인해보죠. 자, 삼성 LNS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68%대 수익률 기록을 하네요. 오늘 상승에 수익률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메디톡스가 36% 수익률로 2위, KR모터스가 3위, NC소프트가 17% 수익률로 4위, 웅진싱크빅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11% 수익률로 5위입니다. 3은 출발 즉시 특급 싸긴스타 챌린지 탑5 종목입니다. S맥이 1위를 탈환합니다. 7.6% 수익률이고요. AP시스템이 7.2% 수익률. 자, 파인테크닉스가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3위까지 훌쩍 뛰어오르네요. 4위는 어제 편입한 에머슨 퍼시픽이 5% 수익률로 4위까지 올라오고요. 무학은 1.4% 손실입니다. 이어서 오늘 신규 편입 종목은 CS윈드, 넥슨지트인데요. 34,750원의 CS윈드, 그리고 15,250원의 넥슨지트가 새로 편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고영 그리고 MDS테크, 아스트가 각각 1%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방송됐던 프로그램별 수익률 확인해봤고요. 이제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당첨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뒷자리 6288 그리고 1402-3634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죠.